자, 이번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건의 은폐, 부실 수사 의혹이었죠. 수사하기 위한 특검팀이 오전에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검의 핵심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부실 초동 수사가 있겠고요. 또 공군 내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밝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자체는 물론 국방부, 공군 내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범죄 정황을 은폐했다는 의혹 수사는 글쎄 특검이 출범한 만큼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 먼저 이 특검의 취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군 내에서 이런 사실은 성폭행이라든지 성범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그 조직 체계가 폐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그 안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그 2차적인 고통들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사실 군 안에 있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2차 가해 거기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를 넘어서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은폐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특별수사관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 대해서 한번 군 전체를 되돌아보는 그런 수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 그 진실, 그리고 그 모든 은폐 과정 속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모두 다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들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데요. 생전에 이 중사를 괴롭혔던 군 내부의 2차 가해, 사망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중사의 국선 변호인이었죠. 이모 공군 중위가 들어가 있던 SNS 대화방 내용입니다.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좀 화가 치미는 그런 내용들인데 게임 용어를 쓰면서 혼인신고는 매너가 아니다. 이 중사가 고의로 남편을 골탕 먹인 게 아니냐는 취지의 비속어까지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2차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들 가운데 문제는 상당수가 처벌을 피해갔거나 또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사가 사망한 이후에 올라온 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자 명예훼손이 여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 명예훼손은 그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허위 사실을 공연하게 이제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친고죄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이런 것, 그러니까 뭐 고소나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사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이중사의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쪽 변호인을 했던 이모 공군 중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중위가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중위가 자기가 맡았던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 성폭력 특별법상에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 여부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만큼 좀 까다로운 케이스들이어서 이것이 지금 이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니까 수사는 이루어졌어야 되고 만약에 형사 기소될 사안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군기 위반이나 아니면 뭐 성공기 위반 이런 것들로 행정적인 그런 제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이 다 피해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관련된 특히 이제 이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책임을 서로 이제 무마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력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 이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철저한 수사가 먼저 선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책임을 물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년여가 지나고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특검이 출발한 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 14번째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부실한 초동 수사에 열과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관계자들을 과연 기소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서 특검이 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느냐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를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2차 가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사망 이후에 이제 문제가 사실 많이 공문사고 있는 SNS 카톡 그런 이런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사전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 또는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할지 여부는 수사가 되어야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뭐 지금 현재 보도되거나 알려진 사안에 의하면 고 이중사의 상관이 뭐 협박이나 아니면 강요 같은 걸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상관이나 이런 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얘기들은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협박 또는 강요죄 또는 이제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될지 여부는 네.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사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더라도 예. 적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처리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네. 이런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런 합당한 행정 제재나 또는 뭐 징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련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론 가해자는 있는 거지만 네네. 이거를 이제 주변에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네. 직속 상관이었던 인물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중사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회유를 했거나. 회유를 했다는 예. 얘기가 회유 또는 협박을 했다는 그런 네.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 직속 상관들 또는 뭐 지휘관들이 있을 것이고 네네. 또 이거를 담당해서 수사했던 군 경찰 검찰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었던 대화방은 법무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얘기는 그 내부의 군 검찰이나 네. 심지어 군 판사들까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군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작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신 변호사님? 예, 지금 장모 중사 이제 그 가해자인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심에서도 15년이 구형이 됐다가 네. 이제 구형으로 이제 선고가 이제 9년형으로 선고가 됐고요. 네. 2심에서도 최근에 이제 15년형이 또 똑같이 이제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데 일단은 사실상 그 기존에 이제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받은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또 처벌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범죄라든지 이제 그런 별건 변제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인지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특검의 수사 범위안에 다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가 기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별죄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처벌을 할 수는 있어서 네. 일단은 뭐 1년 이제 지금 9년 1심 때와 같이 이제 9년형이 뭐 나올 가능성 높겠지만은 이제 다른 범죄들이 더 보태지면은 조금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량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보통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수사 결과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예. 또 어떠한 부분들이 미진했던지, 또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가 어떤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네.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시작되면서 고질적인 군의 성비위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좀 그래서 짚어봐야 될 현실인데요. 자, 성희롱 사건에서의 군의 태도 2019년 자료입니다. 군 성폭력 실태 조사인데 사건을 축소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25.2%, 비난이나 따돌림이 16.5%, 회유 14.5%, 위협 10.9%. 상당히 좀 심각한 실태고요. 국내 성범죄 처벌을 보겠습니다. 집행유예가 69%예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실형이 13%, 무죄도 9.5%가 나왔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글쎄요. 성희롱 사건에서의 군의 태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미영 특검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특검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서 군의 성범죄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선행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뭐 아까도 그 그래픽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그 군 내에서의 성범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묻혔던 이유가 소위 말해서 제19 감사기죠. 제19 감사기의 문화와 또 처벌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그 군 내에 그런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가 되고 오히려 덮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감시 감독하는 체제도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본인들한테 그게 다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 차제의 이런 수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그런 수사 전체적인 시스템과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군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교육이라든지 예방 기능은 뭐 크게 이렇게 작동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군 자체의 폐쇄성, 군 내에서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 사건을 덮어버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은 다 군 검찰이나 군사 법원을 통해서 군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군의 특수성이 배제된 영역, 이런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민간 법원을 통해서 아니면 민간 수사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고 이렇게 정말 그 덮어줄 수 없는 이제 네.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는 청년들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이제 뭐 새 정부한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과제고 새 정부 출범의 첫 특검이어서 상징성이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 이 새 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한 특검인데 어떻게 좀 기조가 이어져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 수사가 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신은기 변호사님도 좀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한 그 수사, 그 다음에 심판은 군사법원, 그다음에 네. 군 검찰, 군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것 전부 다 네. 이 전체가 다 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19 감싸기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의 군 의문사나 뭐 이런 것 문제들을 계속 이제 제기하고 있는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군사법원을 적어도 평시에는 뭐 전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저기 공판을 진행을 해야 되고 판단을 네. 해야 되고 수사인 경우에도 뭐 군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 수준에서 수사하는 것까지는 헌병 군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한 기소나 공소유지도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심지어 군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군 판사만이 아니라 다른 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분판사만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엄정한 특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